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잘 오늘 주제,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 예고했던 대로 자유와 평등 중에서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이런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부터 먼저 좀 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이 가만히 누구시더라? 박병문 선생님이시던가? 박병문 선생님. 누가 이야기를 해볼까? 먼저 우리 서건자 이사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헌법을 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나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당당하고 싶어서 예. 헌법을 알게 됐고, 또 너무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집에는 저희 가훈이 아니면 말고거든요. 그런 작은 한 줄은 있는데 예. 국가에 대한 그 국가 가훈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 헌법을 읽으면서 조금 더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미영 이사님만요.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제가 동주민센터에 갔는데 주민 참여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뭘 하는데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휴대폰을 뺏어서 그냥 약간 지인인데 휴대폰을 뺏어갖고 막 아무거나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대로 보시라니 제 의사표현 하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그냥 무관하게 제가 자주우지 당하고 그렇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그래서 이게 뭐지? 그것도 하면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그런 사람들이 그분들이 제시한 대로 그리고 자기 동네 좀 유리한 대로 이끌려고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갖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나는 정말 그런 나의 의사표현을 못하는 나는 바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헌법 공부를 공부가 나서 그런 기억도 있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헌법을 노력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미영 이사님은 그 스피커 고치는 거 좀 먼저 하셔야 되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 보면은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는 교수님들이야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교수로 인정받고 싶고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리 오늘 또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헌법 강의를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헌법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목적이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우리 헌법 일으키 국민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가 헌법을 알아야 주인으로서 할 수 있다.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살 수 있다.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과 알고 산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사느냐 목적의식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35년 만에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오늘 국가폭력이라고 해서 보상해야 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서 법원이 폭력을 인정했더라고요. 우리 다 아시죠? 35년 전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 지금은 아마 우리가 그때는 정말 분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아주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사건인데, 사람이 680 몇 명인가 죽고,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신을 묻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시신의 물과 쌀점을 그걸 먹고 지내기도 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참 못할 참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35년 만에 이제 그 한이 얼마나 컸기에 이제야 이제 국가 폭력이다 하고 인정을 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런 우리가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니고 제주 4.3이라든지 그 밖에 간첩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살다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도 하고 병신이 되기도 하고 병원 신세를 지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이런 나라가 아닌 정말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그런 나라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주제를 제가 평등과 자유로 잡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이야기를 35번이나 하면서 평등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 광복절에 경축사에서도요, 자유라는 말을 33번이나 했는데도 평등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는 어줍잖게 이렇게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헌법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법의 이념이 그렇지만은 정의가 가장 우선적인 이념이고, 그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우리 조소왕이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삼균주의 주장할 때에 바탕에 깔려는 삼균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정의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고, 정의라는 것은 곧 평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됐어요. 근데 그 정신이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에서 상해 헌법으로 그리고 재헌 헌법으로 9차례 고친 현행 헌법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많이 희석되고 달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면은 정말로 평등과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고 다 맞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인데, 그 말 속에 키워드 속에 담겨 있는 그 자유라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현행 헌법은 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죠. 그리고 12조부터 22조 안에는 자유라는 가치,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런 자유가 자유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12조에서 22조까지 있는 그 자유라는 가치 안에는 앞에 반드시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국민이라는 뜻이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어린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헌법 34조에 나와 있는 그 가치가 약자 배려라는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를 무시해버리면 정말 그 자유의 의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이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그 자유의 의미를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평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의 정당 중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평등 쪽에 기울었는 정당이 현재의 정당 등록이 되어 있는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이런 당이죠. 이 당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는 사회주의다, 나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왼쪽으로 중간에서부터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가치 이념이 이런 정당이고요. 이런 정당은 주로 큰 정부를 주장하죠. 분배나 복지를 공공성을 강화한다든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이런 가치들이 그네들의 그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은 자유 좋아하고 정의 좋아하고 한국이라는 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금 이따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이 사람들의 말은 다르죠. 큰 정부가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하는 것은 한때 참 논쟁의 대상이 됐죠. 우리가 그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큰 정부 작은 정부는 큰 정부라는 것은 복지지향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정부를 말하고 작은 정부라는 것은 부자들 친부자 정권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부인데 우리가 박근혜 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작은 정부가 세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줄부세를 정당화시키고 그랬죠. 근데 큰 정부가 복지를 우선으로 한 정부라 하는 것은 감추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당들은 복지나 평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유당, 자유민주연합, 민주자유당 그게 익숙하죠. 민주자유당은 민자당입니다. 민자당. 자유민주연합 이거는 일본의 정당 이름인 자민련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민련, 자유선진당, 민정당, 바른미래당, 국민의힘 이런 정당이 자유를 선호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은 자유라는 말의 가치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 자유라는 가치가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가치 이런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제 이념을 보면은 시장 경제, 성장 우선, 고용 없는 성장, 시장에 맡기자, 뭐 민영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아마 틀린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까 평등을 선호하는 정당과 다르게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이 정당은 보면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죠. 규제를 푼다든지 작은 정부라든지 성장, 자유, 경쟁, 효율, 또 뭐 야경 국가, 비개입주의, 규제 완화, 시장 개방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를 선호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당인 국민의당은 바로 이런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는 정당이라고 보면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 언어 속에요, 이런 걸 강조하면, 아,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구나,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이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유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냐? 그냥 공정과 상식이라든 정의라든 이런 걸 같이 말하지만은 사실은 규제를 풀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규제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겠어요? 규제라는 것은 단체에서 질서 유지나 상호 존중이나 배려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규칙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더 국가 같은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와 같은 단체들은 보다 더 큰 그런 가치, 이 가치를 실현한다. 말로서는 그래요. 정의, 규제 풀기를 말하지만 이 규제라는 것은 바로 법이요, 헌법이요, 명령이요, 이런 거죠. 조례요, 이런 거죠. 이 사회적 규범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규제와 이렇게 나눈다면 단체의 질서 유지나 상호 공존을 위해서 도덕법 윤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국가나 사회가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나는 것이 바로 규칙, 도덕, 규칙이 아니고 조례와 그 다음에 법, 명령, 그다음 헌법 이런 거죠. 이걸 풀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강자의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힘센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그 규제 없애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차를 가진 사람이 규제가 없어도 교통도덕이 교통법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풀겠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는데 이런 말을 예사로 해요.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본을. 일본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일은 우리가 35년 동안 당했던 나라를 일구고 일본에 예속되어서 종살이했던 35년을 생각하면 몸서리치는 소름 끼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이 그냥 이웃에 사는 나라가 아니고 아주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이웃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체성도 없이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보면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오늘 이야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가치관을 보면서 그걸 과제로 주제로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다. 좀 더 우리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해를 하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글자가 적어가서 잘 안 보이죠. 정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법을 전공한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들 말이 아니죠. 심지어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막 함부로 하고요. 이게 실언인지 망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예사로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이 말씀은 드렸고요.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이야기, 광복절에는 33번이고 취임사에서는 35번이나 자유를 주장했다. 근데 진정한 자유가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시죠? 김남주 시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색깔을 칠해서 완전히 빨갱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이제 김남주에 대해서 김남주 선생님이 썼는 그 자유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보자, 누가 잘 읽으시더라 하면 우리 조정현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 예. 마이크 풀고 한번 해보세요. 저예요? 읽어보세요. 예. 예, 말씀을 자유. 읽어보세요. 보이십니까? 네. 자유. 예, 예. 만일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일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일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밖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예,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힘대로, 내가 가진 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남주 시인의 그 자유를 보면은 진짜 자유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만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피눈물을 흘릴 때만이 진정한 그 자유가,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걸 그렇게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이거 지금 그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당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요, 자기네들이 정당의 시조를 민주정의당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우리 민주정의당이 누가 만들어낸 당인 줄 아시죠? 민주정의당은 우리가 민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죠? 민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당, 이 민정당과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해서 민자당이 됐어요. 민주자유당. 이거 박정희나 또는 그 전두환이 민주라는 말을 입에 담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유라는 것도, 이 사람 자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진 대로, 자기가 가진 권력, 능력, 돈, 명예,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계보의 원조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시작했죠. 이승만이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승만이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승만이 4.19에 의해서 쫓겨난 하와이에서 여생을 망치고 우리 순진한 국민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묘지나 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묘지에다 모셔놓고 국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참 역사를 청산을 안 한 사람들은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요. 이 정당 하나만 보든지 아니면은 저 정당의 정강을 보면은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부자들을 친부자 정당이라고 누구예요? 그 감옥에 있는 그 박근혜나 아니면 이명박 같은 사람은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권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친부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거나 규제를 푼다거나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 가치관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될 텐데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신문들도 보면요. 약자를 대변하는 신문인지 부자들을 대변하는 신문인지 그 정체성을 밝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체성을 유일하게 딱 하나를 밝혔는데 그게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이 주주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 신문에는 노골적으로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이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거 아니고 다른 신문들은 볼 것 같으면 우리 정당이 부자들을 위한지 권력자를 위한 건지 약자를 위한 정당인지 이야기를 안 하죠. 모두 다 뭐 정의, 공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중동 같은 정당은 아주 극우에 가깝고요. 약간 약자 배려를 하는 정당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신문이죠. 근데 그걸 안 밝히니까 우리 국민들은 약자들이 오히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거나 종편 같은 이런 공중파를 보고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조중동의 생각, 공중파의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늘 이름표를 갖다 붙이는 게 이런 거죠. 좌익, 종북이라 그러나 빨갱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쑥 들어가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평등을 강조하거나 이러면은 색깔칠을 하죠.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자든지 평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좌익이라고 그러고 우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였는 부자들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수를 가장했지만 사실은 보수도 아니에요. 진짜 보수라는 것은 옛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지만은 내용은 보수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해타산을 하고 친일이라든지 친유신이라든지 이런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우익이라는 이름으로, 또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문을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향신문이나 미디어 오늘, 뭐 민중의 소리 같은 이런 신문들은 약간 좌측으로 기울어 있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보세요. 이런 사람들,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 이 감옥에 있는 그 이명박 같은 사람들, 조중동 같은 신문, 이런 신문들은 사실은 보수를 가장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기득권 세력들이죠. 만화가 아주 재밌게 그려놨던데, 미국의 우익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일본의 우익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만, 한국의 우익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렇죠. 이 정당은 아까 민주정의당, 민자당, 신한국당 이렇게 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의 국민의힘인데, 이 사람들 보면은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큰절을 하고 막 한 번씩 그러고는 당헌이나 당규나 또는 의복의 색깔까지 이렇게 바꾸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있으면서 빨간 색깔만 봐도 빨갱이라고 막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이 빨간 옷까지 입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하면은 그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분류로 만드는 그런 정당이 국민의힘 아닌가. 제가 국민의힘하고 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이 보면은 이런 색깔, 이런 가치관,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유와 평등 쪽의 가치를 보면은 현재의 관변단체는 자유라는 가치를, 시민단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합니다. 아시죠? 관변단체는 지금 보시면 서북청년회, 자유총연맹,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라고 하죠. 주로 어버이연합, 한국경원단체 총연합회, 이거 하나 빠졌네요. 한국노총 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유기업원, 항공예술단 이런 단체들을 보면요, 지금은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는 관변단체구나 이렇게 규정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보면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하죠.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 그 다음에 뭐 전국민주노총, 총연맹, 참여연대, 환경운동, 정교조, 경실련 이런 단체들이에요. 참교육 학부모 같은. 근데 주로 관변단체는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단체들이고요. 정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 적는 그런 단체들이죠. 주로 정부가 만들었죠.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틀림없고요. 이 시민단체는 주로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예산을 자기네들의 주머니에 틀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정당이죠. 사실은 정부 지원금을 거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은 오늘날 많은 시민단체들은 주로 자생적, 자기네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 색깔이 조금씩 맛이 가죠. 한 예를 들면 광주 민중항쟁연합 같은 이런 단체들이나 심지어는 광복 관련 단체들도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대부분 받아가지고 그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회계 부정 같은 게 있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꼼짝마 이렇게 길들이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복회장을 하던 분이 지금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회계 부정 비리 같은 이런 걸 가지고요. 이 시민단체에서 지난해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돈이 1조 4,413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돈을 받아놓고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2007년에 정년 퇴임을 하면서 그 교직 생활을 하거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하면은 훈장을 주거든요. 20년, 25년 이상 되면은 훈장을 주는데 그때 제가 그 5년 경력 빼버리고도 옥조 건정 훈장이라는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받겠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고 개인 사정으로 해야 받아들여 준다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단체에서 저한테 상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바르게 살기 협의회 하는 게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삼천교육대 후신이잖아요. 아시죠? 삼천교육대가 무슨 짓을 했는가? 왼쪽에 이거 보면은 이 불량패들, 깡패들 잡아서 사회 정화를 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신이 되거나 정신한 질환을 앓게 돼서 살았는데 그게 오늘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곳곳에 보면 바르게 살자 해가지고 이렇게 비석에다 세워놓은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건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면은 바르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이거 잘못 알면요, 교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교직에 첫 발을 디디면은 주로 교원단체 총연합이라 하는 교총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교총이 어떤 단체냐 하는 것을 모르고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교총에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가입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관변단체와 시민단체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보조를 받아서 관주도로 움직이는 단체를 관변단체 주로 이런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주로 들어가는 단체거나 자유라는 이름을 좋아해서 이런 단체들이 주로 관변단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시민단체는 자유니 한국인이 이런 말 대신에 말이 다른 뜻이 들어가 있죠. 민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것 가지고 꼭 규정을 해서 이게 관변단체다 시민단체다 하지는 못하지만 주로 한국이나 자유가 많이 들어가는 단체는 관변단체라 그렇게 보면 틀림없고요. 우리가 지금
3대 간변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이 단체를 3대 간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있어요. 자유총연맹, 주로 반공을 뭐 어찌고 하고 하는 이런 단체들. 이 학생들을요, 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보면은, 자유총연맹 이 단체는 학생들이 가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단체에 이어 들어가면 아주 반공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념을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요, 학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칼이나 총이나 이런 무기, 살상 무기를 장난감으로 사주는 학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무기인데, 그 순진하고 착한 아이에게 그런 무기를 사주고서 그게 놀이감이 될 수 있는가? 다른 나라에는 이거 법으로 칼이나 총은 무기로 못 쓰도록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러 어디를 가느냐 하면 군부대 체험학습장이라 해서 가는 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걸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방학이 되면은 군사 문화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학생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서, 군대는 사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나라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군사 문화라는 것은 폭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대 가서 훈련 받는 거 보면 사람 죽이는 훈련 받아요. 총으로 사람을 찌르고, 총검술이죠. 그 다음에 총을 쏘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는데, 그 폭력과 살상과 같은 이런 훈련을 아이들에게 아주 와, 절도 있다, 이렇게 뭐 훌륭하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문화냐. 그리고 영화 같은 데도 여러분들 보면요, 대단히 폭력적인 영화가 많아요. 살인, 또는 그 모험 같은 거, 이런 걸 주제로 했는데, 겉으로는 예술이라는 그 외피를 썼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위기의식을 심고, 복종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폭력 문화요, 군사 문화요, 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그 영화 같은 거라고 보면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폭력적으로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폭력배들이 많이 늘어나는가? 사람 목숨을 알기로 왜 저렇게 우습게 하느냐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이런 폭력 문화, 군사 문화가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식으로 군사 문화를 그대로 배워서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요. 뭐 얼차리를 시키거나, 엎드려 뻗치 시키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군대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군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군사 문화를 생활 문화로 이렇게 전이를 해서 체험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관공서에 보면 이런 깃발들이 아직도 그대로 나부끼고는 볼 수 있죠. 아파트에 보면은 관리실 같은 앞에도 보면 이런 거 붙여놓은 데도 있고요. 바르게 살기, 이거는 곳곳에 있습니다. 왜 이걸 좋아하는가?
여기다가 왜 국민들이 혈세를 세금을 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느냐 이런 걸 보면서요. 헌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헌법을 모른다면 이런 가치가 어떤 가치가 우선으로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질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가 헌법 중에서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행복추구권이죠. 10조죠. 그리고 11조가 뭐냐 하면은 평등권이고 12조부터 22조가 자유권이죠. 그걸 보면은 그걸 반드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헌법의 본문 130조는 중요한 것부터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10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 그 행복 추구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서 오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무엇과 봐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정신들이 오늘날의 그 서양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유라는 가치, 그 다음에 국회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하면은 헌법 119조에 있는 그 경제민주화는 그러면 제일 꼴찌냐?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다가 보니까 좀 뭐가 어느 개념도 뒤틀린 게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 중에서 의식주라고 하죠. 입고 먹고 사는 것. 그 순서를 우리는 이런 남의 눈을 아주 많이 인식하는 그런 문화로 되어 있는데 이 북쪽에 조선에서 보면은요 시기주라고 하죠. 우리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부르주아 민주주의하고 사회민주주의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개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문화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 중에서 저는 말이 입에 익숙하게 돼가 자유와 평등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등과 자유라는 말이 맞고요. 그게 정말 자유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등이라는 개념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생활 속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아직도 통과 안 되고 있죠. 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 있으면 이걸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한다든지 그리고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이런 가치관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 차이와 차별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이런 언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조중동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 또는 군사 문화를 체득해서 아이들이 가치관이 비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한마디로 짧게 말한다면 평등이 정의다. 저는 그 삼균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치도, 삼균의 가치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으로 담았고, 헌법에 있는 가치도 볼 것 같으면 평등이 먼저요. 34조에 담겨 있는 약자 배려라는 가치도 중시하는 걸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평등이고,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권력은 국민이 가진 것을 정치인들에게 위임해 준 것이지 그네들이 타고난 권력이 아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헌법 130조 본문 내용 안에는 권력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온다는 사실을,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권리로 되어 있어요. 권력과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인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 공부를 하는 거고, 그 헌법 공부를 함으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 헌법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표현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 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거 아마 헌법 10조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 이 제주꾼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 이걸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안다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오늘 이제 개학 첫날이잖아요. 예, 선생님들께서 지금 그래도 좀 늦게 또 다시 들어오셔서 24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뒤에 긴급 이사회도 있고 그래서 예. 질문과 함께 짧은 선생님들 인사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요? 예. 좋죠. 네네. 예, 네네. 선생님 한 분씩 예. 좀 얼굴도 뵙고 인사 말씀도 짧게 30초 안에 얼굴 뵙고 인사 말씀 한마디씩. 무탈하게 잘 계시다는 인사 말씀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 박인희 이사님, 이미영 이사님, 오옥분 이사님, 이주영 이사님 뭐 이렇게 이사님들이 개강날이라고 선생님들 뵙고 싶다고 또 좀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상해 선생님들부터 한 분씩 좀 무탈하다는 인사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부터 하실래요? 강정민 예,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뭐. 네, 이명표 예, 이명표 부장님. 예, 네네. 네. 예, 저는 한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오고 지금 호텔 격리 7일 지나고 이제 자가 격리 3일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격리만 90일째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2학기 수업 시작하게 돼서 여러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 좋습니다. 예. 네. 자발적으로 하세요. 이명표 지부장님 다음 분 지목해 주시고. 네, 우리 김선필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다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뭐 건강한 뭐랄까 가을 맞이하시고 또 뭐 헌법 공부들도 다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명하세요. 다음. 음소거 안 해서 안 들렸어요. 누가 계신지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어? 아까 예. 조정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조정원 안녕하세요. 선- 예. 자유를 너무 잘 시를 낭송을 너무 잘해서 예. 아니, 매주 선생님들 뵙는 게 되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고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방학 한 달 동안 되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26년째 살고 있나? 근데 정말 올여름은 너무 힘들었어요. 더위도 정말로 사막에 버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나 모든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참 불편하고 덥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명해 주세요. 서권자 선생님. 예. 아까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아무튼 무더위에 잘 무탈하게 다 지내시고 또다시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언제나 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제 상해가 늘 이렇게 자주 뵈서. 그리고 아까 신앙송 너무 정말 낭송가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한 학기에 다들 잘 나오시면 좋겠고, 그냥 우원국 식구처럼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저기 홍정희 선생님, 예. 홍준희 선생님. 제가 안 네. 바꿨네. 홍정희 쌤. 홍정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울에서는 이 폭우 때문에 이렇게 힘듦을 겪은 사람이 있었는데 상해에서는 저희보다 더 많이 더웠겠지요. 그러니까. 네, 뭐 전기 사정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은 있나요? 그런 게 좀 염려가 됐습니다. 나이 때.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한 달을 지내고 이렇게 뵙는데 매우 한 달 만에 뵈니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얼굴을 한 번도 마주본 적이 없고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만 만나서 그냥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별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좋고요. 2학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 바톤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헷갈려서. 예. 혹시 이미영 선생님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미영 씨. 네, 이미영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죠? 예, 이제 겨우 들립니다. 겨우 들려요. 네, 큰 소리로 할게요. 저는 방학인데도 너무 바빴어요. 네, 저는 학교에서 돌봄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 내내 오전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너무 바쁜 그 7, 8월을 보냈는데 드디어 내일 개학입니다. 네, 개학을 여기도 우리 헌법 배우는 것도 개학, 또 저희 내일 학교도 개학.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자주자주 뵙고, 네, 그래서 더 친근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데, 제 기분만은 아니겠죠? 네, 선생님들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다. 그죠? 네, 우리 상해 고경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다들 수고 많으셨지요? 저도 방학 네.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명해 주시고. 어, 김선영님, 누가 안 하셨는지. 상해 김선영님. 네. 안녕하세요. 유학을 하고 있는 잘 안 들려요. 선영 선생님,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오래간만에 너무 뵈어서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네네. 김서영 선생님이 오디오 상태가 좀 안 좋으시네요. 예. 안 들려요. 안 들려. 이현호 선생님 계속 가능하실까요? 이현호 선생님. 누구? 이현주 선생님 좀 누구 지명했어요? 상해 이현호 선생님. 예. 뭔가? 예. 아유. 혼담이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저는 화면이 안 보이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날도 더운데 다들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참 건강한 모습 뵈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그 후반기 또 열심히 듣고 공부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멋지시네. 다음 저희 광주 이명택 선생님 인사하실 수 있으실까요? 음소거 해주시고,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대동마을에서 우원구 선생님들 도움으로 최근에 제가 그 헌법 정신 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감사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요일마다 대학원 수업이 있어서 아마 자주 참석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주영 이사님 와 계십니다. 음소거.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월, 7월 계속 그 어린이 100주년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계속 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벌써에서 우리가 새로 문을 열게 된 거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어린이 문화연대 10년 전부터 계속 수요일 날 하는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겹쳐서 아마 다음에 좀 들어오는 시간이 아주 어쩌다 한두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인희 이사님 인사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누가 전기 괜찮냐고 그러셨는데 저희 집이 지금 누전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어서 이게 전기 하고 나니까 다행히 더운 거는 이렇게 좀 그나마 창문 열고 하고 해결되는데 이게 냉장고가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전기의 빚으로 많이 살고 있구나. 너무 많은 것들이 냉장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고 내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 지금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뵈니까
아니 사실 뭐 오랜만에 뵙다고 뵙지만 좀 처음 본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좀 멀쩡한 모습으로 유령 제가 같아, 유령. 다음 주에 제가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인다. 굉장히 지금 빗대 휴대폰이 이렇게 비켜고 그렇지. 막 이러고 있어요. 반짝여. 보여. 제가 나타났다, 실물도 죽었다. 그렇게 뭐 아름답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랬고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뭔가 제가 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잘 준비해서 좀 오류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분들 너무 반갑고요. 네, 또 다시 본 분들도 반갑고 계속 반가운 마음으로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오픈 이사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는 진짜 정신없이 막 주말도 없이 그냥 지내서 진짜 오랜만에 또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또 많이 죄송하고, 예, 또 작년과 비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되게 또 이제 상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요. 저도 시간 맞는 대로 될 수 있는 자주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 이현주 지부장님, 이사님, 이현주 이사님. 제주도. 예, 제주도입니다. 아, 예. 제주네요. 제주네요. 예. 제가 광주 가고 싶은 걸 어찌하셨는지.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그냥 잘 지냈고요. 2학기에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매주 저는 그 시간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는 시간이라 고3 학생이어가지고 학부모는 데려오는 시간이라 차에서 열심히 듣고 비디오, 라디오, 음소거태에 있어도 열심히 듣고 오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많이 네. 좋아지셨어요. 네, 많이 회복됐습니다. 네,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네. 광주의 한은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안녕하세요. 초보자라 고요히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돼서 반갑고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너무 좋은 모습 돼서 반갑습니다. 이은혜 선생님 인사하셨나요? 텐진의 이은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더운 여름에 한국을 가기가 아직 좀 힘들어가지고 못 가고 1월 달에 저도 큰아이를 대학을 한국으로 보냈는데요.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올해는 못 가게 하니까 오고 가기 힘드니까 더 보고 싶고 한데 더위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내고 6월부터 제가 이제 재외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학부모 리포터로 활동하게 돼가지고 이제 천진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제 한국 그런 그 온라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기사도 쓰고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여기 지금 중국이 60년 만에 폭염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요즘 이제 어제 그제하고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나고 다시 좀 활동을 하기가 좋아지고 해서 선생님들도 또 새로 뵙고 해서 다시 파이팅을 해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목진덕 선생님 혹시 인사 가능하세요? 목진덕 선생님. 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불러볼 거고요. 박병훈 선생님, 음성이 지금 안 되시네요. 박병훈 선생님은 음성이 안 되시고요. 또 인사들 다 하셨을까요? 이선아 선생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이선아 선생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이선아 선생님도 지금
인사가 불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인토의 이사장님께서 첫 개강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지금 전기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인희 이사님께서 2학기 두 번째 강의를 아주 재미있고 발랄하고 텐션 높은 강의를 하시기로 유명하시거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하셨던 자유의 가치, 평등의 가치는 언제 정말 강의 없이 저희들의 토론만으로 좀 할 수 있는 강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제로 저희들끼리 토론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정말 행복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님들은 그냥 줌에 남아 계시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지금 나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윤주 선생님 잠깐만 한윤주 선생님. 네. 독일에 계시는 김선영 선생님, 황선영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 초청 안 하셨나요? 아니요, 초청해서 들어왔다고 네 하던데요. 우리 카톡에 보시면 단톡에 보시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 초청을 안 하시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다음에 좀 시간대가 우리랑 달라서요. 예, 좀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우리가 초청할게요. 제 말 그럼.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아니 초청을 했어요. 들어와 있어요. 이사장님 보시면. 우리 그리고 단톡에 난 보시면 다음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독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초청을 아니 우리 단톡에 보면 독일에 가갖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카톡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초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 초청해 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